네, 저희가 저 다리를 건너왔습니다. 가자, 가자. 네, 안녕하세요. 국자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랑 일본과 한국 관련 좀 재미난 소재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일본 관련 이야기를 하다 보면 하나를 얘기하면 재밌는 소재가 대여섯 개가 또 떠오르는 거예요. 꼬리에 꼬리를 물듯이 이 소재를 가지고도 여러분들이랑 얘기를 좀 해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계속 생기더라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얘기하고 싶은 거는,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우리 한국인들도 또 일본 사람들도 사실 굉장히 남을 신경 쓰고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그런데 남을 의식한다라는 게 그 결이 다르다, 어떻게 다를까, 이 이야기를 좀 풀어봤는데, 오늘은 한국 사람과 일본 사람들 두 나라 다 사실은 허세가 좀 심한 나라예요. 제 개인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부리는 허세와 일본인들이 부리는 허세가 뭐가 다를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흔히 일본 사람들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 많이 합니다. 일본 사람들은 상당히 겸손하고 소박하다, 이 이야기를 많이 해요. 맞는 말입니다. 일본 사람들,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소박합니다. 목표나 꿈 이런 것들도 소박하고요. 소비하는 것도 굉장히 소박하고 먹는 것도 굉장히 소박해요. 일본에서 살다 보면 소박하게 살아야 됩니다. 사시는 분들 다 이해되시죠? 소박하게 살지 않으면 안 돼요. 특별히 내가 돈이 아주 많거나 하지 않는 이상. 왜냐하면은 일본이라는 나라는 사실 물가가 상당히 비싼 나라였죠. 그리고 지금도 제가 나중에 또 기회 되면 한국 물가와 일본 물가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좀 영상으로 풀어보고 싶은데, 일본에 정착해 살면 관광 오는 거 말고 사실은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한국보다 물가가 비쌉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30년 동안 물가가 가파르게 성장을 했죠. 그런데 일본은 그거에 비해서 지난 30년 동안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30년 전에 짜장면 한 그릇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떡볶이 한 접시 얼마였는지 한번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그래서 그런 고물가 시대에 살고 있는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굉장히 절약하고 소박하게 사는 것이 몸에 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것도 맞는 것 같아요. 일본 사람들은 스미마생, 고멘나사이,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저도 일본에서 지낼 때에는 조금이라도 제가 남한테 뭔가 방해가 됐거나, 아니 내 잘못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서로 뭔가 이렇게 난처한 상황이 되면 양쪽에서 서로 스미마생, 우리말로 치면은 뭐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런 뜻이지만 이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예를 들어서 길을 지나가다가 살짝만 툭 스치기만 해도 스미마생. 그리고 우리가 장을 보잖아요. 슈퍼에서 이렇게 카터를 끌고 다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가끔 굉장히 좁은 그 통로가 있잖아요. 디스플레이를 너무 타이트하게 해가지고 카터 두 대가 이렇게 편하게 지나가지 못하는 그런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가다가 나도 상대방도 스미마생 이러면서 최대한 이렇게 방해 안 되게 하려고 이렇게 조심해서 지나가거나. 근데 저도 일본에 좀 오래 머물다가 한국에 가면 한국 사람들이 그냥 툭 부딪히고 그래도 죄송합니다, 실례합니다 이렇게 말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또 일본 사람들이 행동 자체도 움츠려서 행동을 한단 말이에요. 제가 한국에 있거나 중국, 필리핀 이런 데 있으면 국자재 이렇게 딱 어깨 피고 걷고 이러고 다닌단 말이에요. 근데 저도 모르게 일본에 오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이렇게 쪼그러들어. 이렇게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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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 여하튼 일본은 또 겸손한 것이 미덕이다, 이런 문화가 있어서 하여튼 일본 사람들이 소박하고 겸손한 건 맞습니다. 그래서 허세와는 거리가 멀 것처럼 느껴지는데 아니, 그렇잖아요. 일본도 허세가 쩝니다. 한국 사람들 허세와 자랑질이죠. 그리고 일본 사람들의 허세가 어떻게 다른지 여러분들께 좀 설명을, 좀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맞을 거예요. 아마 공유를 좀 해볼까 해요. 한국 사람들 제가 봤을 때 허세가 좀 심한 편입니다. 물론 중국도 허세가 굉장히 심해요. 제가 한중일을 비교해보면 중국 사람들의 허세가 가장 심한 것 같아요. 중국말에는 면즈라는 말이 있어요. 면즈. 이게 무슨 뜻이냐면 체면이란 뜻이거든요. 체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중국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중국 사람들의 이 허세는 뭐 한중일 중에 단연 1등이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뭐 중국 얘기할 건 아니고 한국 사람들의 그 허세와 자랑질 되게 심합니다.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이유는 저는 역시 비교와 경쟁에서 온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남과 비교를 하고 나도 남에게 비교를 당하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은 남들에게 내 스스로 굉장한 경쟁력이 있는 사람으로 보여지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 노력이 결국은 자랑질과 허세로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 요즘에 카푸어 굉장히 많잖아요. 자기의 어떤 경제적 능력보다 훨씬 더 좋은 차를 타는 거예요. 경차를 타야 되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반떼 같은 준중형 차를 탄다거나 그랜저 정도 타는 게 맞는 사람이 벤츠나 BMW를 끌고 다닌단 말이죠. 왜 그런 걸까요? 한국 사람들은 자동차를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또 남에게 내가 이 정도의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거를 또 과시하려고 굉장히 과소비를 한단 말이죠. 스마트폰만 봐도 대한민국 사람들은 대부분 아이폰이 됐던 갤럭시가 됐던 스마트폰을 구매할 때 최상위 프리미엄 모델들을 대부분 다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외에 나가보면 한국에서 보기 힘든 중저가 가격의 갤럭시 스마트폰들을 많이 볼 수 있어요. 근데 한국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뭔가 잘 되거나 어떤 좋은 일이 있거나 아니면 뭐 자식이 좋은 대학에 가거나 뭐 굉장히 괜찮은 직장에 취업을 하거나 이럴 때 주변에 엄청나게 자랑을 해요. 한국 사람들은. 물론 경사라 그러죠. 좋은 일이 있을 때 주변에 좀 알리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축하받고 하는 거 좋은 겁니다만 그 도를 좀 넘어서 자랑질을 하거나 과시를 하면 그러지 못한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거든요. SNS를 봐도 마찬가지예요.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에 그냥 자신의 일상들을 편하게 올리는 사람들도 많이 있지만 특히 요즘에 젊은 분들 그리고 젊은 여성분들 인스타에 나를 뽐내기 위해서 사진을 찍는 영상을 찍어서 올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SNS를 하긴 하는데 노땅이라 페이스북을 합니다. 제가 제 유튜브에 저의 개인 페이스북 계정을 공개하진 않았어요. 한 10년 정도 페이스북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한 번도 제가 페이스북에 제 사진을 올리려는 마음으로 사진을 찍은 적이 없어요. 단 한 장도. 그냥 아내랑 여행하고 또 저의 일상, 제가 좀 기억에 남는 순간들, 행복했던 순간들 이런 것들을 그냥 사진을 찍어놨던 것들을 올리는 것 뿐이거든요. 그런데 요즘에 한국 사람들의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을 보면 특히 조금 젊으신 분들 이게 뭐 그 사진 속에서 느껴져요. 얼마나 자기가 이런 경험을 했어. 여기 가서 먹었어. 여기 가서 놀았어. 엄청나게 과시를 하려고 SNS에 사진을 올리는 그런 것들이 다 느껴집니다. 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자신의 그 네트워크를 또 과시하고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뭐 정부의 고위 관료 누구를 안다. 정치가 국회의원이 나랑 막역한 사이다. 내 지인 중에 누가 어마어마한 거부다. 이런 내 네트워크를 막 자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런 거 아니잖아. 그게 뭐냐면 내 주변에 이렇게 빵빵한 사람들이 많아. 나는 이런 사람이야. 이 정도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야. 이거를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잖아요. 한국 사람들의 이 허세 자랑질은 제 생각에는 비교와 경쟁 속에서 나를 조금이라도 타인들에게 더 경쟁력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기 위해서 혹은 타인들에게 어떤 기대감을 주고 싶은 그런 마음에. 그럼 일본 사람들은 어떨까요? 일본도 저는 허세에 쩔어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국이랑은 좀 결이 달라요. 일본 사람들을 개개인적으로 보면 아까 제가 서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소박하고 겸손합니다. 한국 사람들에 비해서. 그런데 일본에서 제가 느껴진 허세는 형식주의나 집단주의에서 나오는 허세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본은 한국 사람이 봤을 때 별거 아닌 거거든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건데 이게 마치 대단한 것처럼 포장을 해요. 그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 형식주의로 포장을 합니다. 저희 장모님의 친구분이 다도를 가르치는 다도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 차를 마시는 방법이죠. 그 다도를 경험하러 갔어요. 저를 초대해 주셔가지고. 그래서 다도를 배우면서 또 영상도 찍었어요. 그런데 영상 자체가 재미가 없어서 제가 업로드를 하지 않았는데 아니 차를 한 잔 마시는데 이게 너무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거예요. 뭐 무릎을 꿇고 뭐 엉덩이를 뒤로 하고 어떻게 기어서 몇 발짝 어떻게 가서 뭐 오른쪽으로 어떻게 왼쪽으로 어떻게 하고 차를 어떻게 만들고 이 차를 젓는 것도 뭐 좌삼삼 우삼삼 여하튼 물론 형식도 되게 중요합니다. 형식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특히 요즘같이 급변하는 이런 사회 속에서 무언가 빨리빨리 내가 판단하고 무언가 액션을 해야 되는 이런 사회잖아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정말 제가 봤을 때는 간단한 거를 이 형식주의라는 걸 입혀서 엄청나게 복잡하고 무언가 대단한 것처럼 보이게 만든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또 다른 예를 들어보면 일본 사람들이 그 일본 음식에 대해서 와쇼쿠라고 합니다. 일본의 그 음식에 대한 자긍심이 굉장히 높은데, 스시 여러분들 다 좋아하시죠? 저도 굉장히 스시를 좋아해요. 일본에 오면 자주 먹습니다. 물론 뭐 일본 내에서도 이 스시가 고급 음식이고 고가 메뉴이기 때문에 진짜 비싼 데에 가면 스시 한 점에 한국 돈으로 뭐 10,000원 이상 하는 이런 데도 있어요. 근데 저희는 뭐 그런 데 가서 먹을 수는 없고 가성비 좋은 스시집에 가서 스시를 즐겨 먹는데, 사실 이 초밥이라는 게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별거 아니거든요. 네, 우리 김밥을 만들 때에도 그냥 밥으로 김밥을 싸는 게 아니라 김밥에 식초도 좀 뿌리고 좀 조미료들을 뿌려가지고 맛을 내서 거기에 이제 여러 야채나 계란이나 고기나 이런 것들 넣고 이제 김으로 말잖아요. 비슷한 거예요. 사실 그냥 초를 친 밥에다가 신선한 생선 회를 얹힌 게 초밥이거든요. 그런데 이 초밥을 뭐 얘기 들어보면은 밥 짓는 데만 3년, 그 밥 만드는 데 3년, 회 써는 데 3년, 뭐 이런 식으로 도급제라고 하잖아요. 단계 올라가는 거. 사실은 제가 봤을 때 이 이야기를 뭐 일본 사람들이 들으면 기분이 안 좋을 수 있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 눈치코치 빠르고 일머리가 좋잖아요. 막말로 한 2, 3개월만 배우면 정말 맛있는 초밥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초밥 만드시는 분들이 이거 영상 보시면 또 아니다라고 하실 수 있지만, 사실 저는 그렇거든요. 이 초밥이라는 게 뭐 대단한 그런 엄청난 스킬과 뭐 내공을 요구하는 것 같진 않아요. 물론 이 초밥도 그레이드가 있겠죠. 정말 그 초밥 장인, 얼마 전에 도쿄에서 40년 이상 초밥만 만들었던 분한테 그 오마카세 초밥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맛은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정도의 뭐 대단한 그레이드의 초밥 말고 그냥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수준 정도의 초밥을 만드는 거는 그리 어려울 것 같지 않거든요. 그런데 뭔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뭔가 별거 아닌 거를 대단하게 포장을 한다. 바로 이런 것이 허세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예를 들어서 일본의 기모노. 사실 기모노랑 저는 한복이랑 많이 비교를 해요. 재료도 비단을 사용합니다. 한국도 전통적으로 고급 한복은 실크를 사용을 하고, 일본도 기모노를 만드는 기본적인 재료는 실크, 비단인데 이 가격이 터무니없이 비싸요. 한국에서는 괜찮은 한복 한 3,400만 원이면은 한 벌 살 수 있단 말이죠. 근데 일본에서는 이 기모노를 하나 사려고 하면은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좀 괜찮은 기모노를 대여하는데 일일 대여료가 100만 원이 넘어요. 이것도 저는 하나의 허세지 않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새해 첫날 뭘 먹습니까? 떡국을 먹죠. 떡국을 먹고, 그리고 또 첫날 또 잘 먹어야 1년 내내 잘 먹는다 그래서 뭐 생선도 굽고 고기도 굽고 하면서 한상 거한이 차려서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신년에 뭘 먹냐면 오세치라 그래서 이렇게 상자 안에 들어있는, 비주얼은 되게 예뻐요. 그런데 사실 한국 사람이 먹었을 때는 맛은 그닥 나름대로 고급 재료들을 써가지고 만든 오세치라는 걸 먹는데 굉장히 비싸요. 이 오세치도 싼 거는 도시락처럼 생겼는데 하나에 뭐 6, 7만 원부터 비싼 거는 뭐 4, 50만 원짜리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저는 제가 봤을 때 이 재료도 그렇고 이 요리된 것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과연 이게 수십만 원의 가치가 있나. 저희 집도 그걸 먹는단 말이에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 자체가 허세다. 제가 봤을 땐 일본에서는 집단주의와 전체주의를 얘기했잖아요. 요럴 때는 이런 옷을 입어야 되고 요럴 때는 뭐 저런 행동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이런 어떠한 그 전체주의와 집단주의에서 나온 우리 집단의 어떤 성격과 성향과 컬러를 표현하거나 또 그 안에서 어떤 개개인들의 어떠한 그 개성을 조금 죽이고 전체주의화 시키는, 집단주의화 시키는 그러한 장치들이 있는데, 이런 것도 저는 또 허세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 다음 또 하나는 뭐냐면 일본이 산업화에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성공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사실 아시아의 맹주였고 정말 미국과 다이다이 맞붙을 만큼의 그 정도의 파워를 갖고 있었고, 사실 그리고 진짜 아시아 여러 나라들을 식민지화 시켰고, 그 정도로 아시아에서는 정말 탑 근대사회에서 아시아에서 맹주로서의 그 자리를 오랫동안 유지를 했죠. 또 일본이 70년대, 80년대, 90년대 대단했지 않습니까? 일본 제품들이 가장 곽광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을 보면은 지금 일본의 젊은 사람들은 그런 게 별로 없는데 저보다 좀 나이가 연배이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 나이로 한 60에서 한 80 사이 되신 분들, 일본에 정말 잘 나갔던 그 시절, 그리고 또 버블 시대, 이거를 경험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도 일본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본이 한 30년 동안 정체되어 있는 동안 많은 나라들이 발전해 왔죠. 뭐 우리나라도 그랬고 대만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특정 분야들은 이미 일본을 많이 앞선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몰라요. 모르고 아직도 일본이 대단하다.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일본의 황금기 또 버블 시대 이때에 대한 기억이 너무 강한 나머지 아직도 일본이 최고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국뽕, 이 국뽕도 하나의 허세거든요. 이런 분들이 또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지금 젊은 친구들, 뭐 20대나 10대 친구들은 한국과 비교했을 때 일본이 그렇게 뭐 한국보다 뛰어나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어떤 부분들은 한국이 더 많이 앞섰다라고 인정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일본의 중장년층들 또 이 노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거기서 오는 허세가 있다. 자, 정리할게요. 한국 사람들은 비교와 경쟁 속에서 나를 좀 더 돋보이고자 하는, 그리고 남에게 기대감을 주고자 하는, 그리고 내가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마음의 허세, 자랑질이라면 일본의 허세는 어떤 형식주의, 사실 내 기준을 봤을 때는 그리 대단하지 않는 거를 포장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서 무언가 굉장히 대단한 것처럼 보여지게 하려고 하는 그런 형식주의, 거기에서 발현된 허세, 그리고 어떤 집단주의와 전체주의 속에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장치들을 만들었는데 그것 또한 저는 좀 허세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일본이 지금도 물론 대단하죠. 전 세계 경제 탑3, 탑4 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건 맞아요. 우리가 인정할 건 인정해 줘야 되지만 그래도 일본의 황금기와 버블 시대를 살아왔던 분들, 그 세대 사람들이 일본에 갖고 있는 허세에 가까운 국뽕, 이런 것들이 일본이 허세에 쩔어 있다.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허세와 일본의 허세가 좀 다르다, 결이 다르다. 일본 사람들이 허세가 없는 게 아니다. 전 이렇게 좀 표현을 하고 싶고요. 물론 뭐 허세를 부리는 거 저는 한국도 좀 고쳐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일본도 이런 형식주의라든지 이런 거 좀 탈피해야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게 더 나쁘다, 덜 나쁘다라는 차원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일본에 대해서 일본 사람들도 허세가 되게 심하구나, 이거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네, 제 영상이 재미있거나 공감이 가거나 도움이 됐다, 네, 구독과 좋아요 아시죠? 네, 이상 국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